이 정식재판 청구라는 건 사실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그러니까 약식명령 등본이 내 집에 송달이 돼서 내가 그걸 우편을 받아본 다음으로부터 7일이 지나게 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네,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된 이제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검찰이 구형한 금액하고 똑같이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판사님이 법대에 앉으시고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앉아서 재판받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모든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이 BTS 사건처럼 약식으로 기소가 되고 약식 재판부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검찰로부터 오는 당신은 약식 기소되었다 라는 문자 내지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약식 기소가 뭔지, 두 번째 억울한 경우에 약식 서류만으로 벌금을 낼 게 아니라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로는 약식 명령 등본을 집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경우에 이걸 다시 다투는 방법은 없는지, 약식 기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식 기소라는 건 뭔가요? 약식 기소는 정식으로는 이제 약식 명령 청구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가 이제 죄가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을 처벌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정말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이렇게 열어서 판사님께 넘기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쉽고 간략하게 이 사람은 그냥 벌금만 좀 내면 되겠다 해서 약식으로 끝내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구공판, 구약식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재판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식 재판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먼저 이렇게 약식 기소가 되면 해당 재판부에 해당 사안이 약식 명령에 적당한 사건인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약식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무죄여야 되는데 검사가 잘못해서 약식 기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류를 식별하거나 내가 정말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실형 선고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바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좀 억울한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재판 가서 다투고 싸우고 싶은데 네네, 그렇죠. 벌금이 딱 나왔다고 무조건 벌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약식 기소 등본을 받아보시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실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가 뭔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딱 들게끔 그 서류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등본을 받아보시고 7일 동안 정식재판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형사재판의 날을 넘겨달라고 당사자가 스스로 읍소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 정식재판 청구라는 건 사실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약식명령 등본이 내 집에 송달이 돼서 내가 그걸 우편을 받아본 다음으로부터 7일이 지나게 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그냥 확정되고 박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약식 명령을 받자마자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식재판 청구에서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형사전문 변호사랑 같이 판단을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취해야 할지 아닐지의 선택권을 나중에 확보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부터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 벌금형 전과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벌금만 낸다고 이 경제적 손실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릴 때에는 벌금만 나오고 징역이 나오지는 않지만 추징이나 기타 부수 처분인 교육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벌금형 전과도 벌금형 전과가 남고, 또 취업이나 승진, 해외여행,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규 자체로 파면이나 퇴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것들이나 좀 무거운 문서 위조 이런 경우에는 쉽게 파면이 되거나 해외여행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다 보니까, 이 벌금 납부만 하면 심플하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나중에서야 이런 약식명령과 벌금형 전과의 불이익을 아시고 정식 재판을 하려고 해봐야 제가 말씀드렸던 7일이 지나고 로펌을 찾아오셔도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권을 회복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고 몇몇 경우에만 엄격하게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시고 절차가 낯설다 하더라도 기간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주신 대로 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바쁘다 현대사회에 지나쳐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편 못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사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 했어요. 약식명령 등본을 내가 집에서 못 받아본 경우.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편 송달이 이미 되었고 내가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걸 바빠서 못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동거인인 가족이나 뭐 형제가 받고 나한테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송달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편이라는 게 이제 반송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거기 없나 보다 하고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뭐 30일 뒤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90일 뒤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공시해 놓고 벌금을 확정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벌금 확정되셨는데 벌금을 안 내셨으니까 안 내시면 현상수배 시키겠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를 시켜서 감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내가 받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노역장 유치시키겠다는 식으로 날 체포해 갈 수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원인으로 이렇게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 내가 정식재판 청구를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복 청구라는 걸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걸 확인받고 나서 정식재판 청구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셨으면 당연히 이제 깔끔하고 이런 별개의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지나갔다거나 내가 아예 못 받은 경우에는 회복 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공판이 될지 구작식이 될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면 상담을 통해서 죄명이랑 고소장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행위 태양에 따라서 대부분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이 검사의 구형 수준이 최종 선고 형량에 또 직결되기도 하고 검사가 약식 기소했다면 아직 확정된 단계에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한다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전문 변호인의 빠른 대처를 좀 도력을 받으시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